유배문학 구양근. 작은 섬 교동도에 바람이 스산하다. 인걸은 간 곳 없고 빈터만 남았구나. 천하의 영달 다 어디 두고 그대 홀로 찾아왔나 이곳에. 큰일 앞세워야 했거늘 작은 일에 잠시 눈이 멀어 혈육지정 앞세우고 말았구나. 작은 실수가 그렇게 큰 결과를 낳는 법. 바닷바람 스치고 지나가며 사직의 정도를 하늘에 새기니 지나가는 나그네 옷깃 휘날리며 서쪽 하늘만 쳐다보더라. 유배문학. 나는 이전 대선 때 탄생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전과자가 30%나 된다는 기사에 깜짝 놀랐다. 소위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았는데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고는 저기에 안심하였다. 가장 많은 것이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다음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었다. 이런 정치적인 범죄는 대개 반대인 경우가 많다. 국가를 위하여 옳은 일을 한 사람이 부당한 정권에 의하여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그 퍼센티지 안에는 뇌물수순이 사기니 하는 파렴치범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사형제도를 존속한다 하여도 정치범만은 사형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정치범은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하는 특별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정치범은 대개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오히려 애국지사나 민족주의자로 칭송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정치적인 행동이 혹 국가나 사회에 이익이 되지 못했다고 해도 그는 자기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평가받아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감옥에 간 정치범은 거의 전부가 애국지사들이었다. 나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불령단 관계잡건이란 서류 뭉치를 찾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넘기던 기억이 생생하다. 일본인이 말하는 불령단, 즉 불순 집단이란 우리의 독립군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불령단은 우리의 애국자, 민족주의자들이고 최고로 악질적인 불령문자라면 최고로 존경받아야 할 우리 민족 지도였던 것이다. 조선조 때 고위 관료라고 하면 의례건 유배 한 번쯤 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그 유배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발전적인 역할을 했다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최근에 팔자에 없는 상을 하나 받았는데 김만중 문학상이란 것이었다. 김만중이 남해에 유배 가서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남해 유배 문학관을 남해군에 설립했었다. 그 덕에 나까지 영예를 얻게 되었으니 개인적으로 유배에 감사해야 할 사람이 되었다.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로 연재한 양소유라는 남자의 꿈 이야기를 쓴 것이 구운몽이다. 그의 사시 남정기는 숙종 때 인현왕후를 옹호하다가 유배를 갔기 때문에 인현왕후를 옹호하기 위하여 정실부인 사시를 인현왕후로 요첩 교시는 희빈장시로 빗대어 썼던 것이다.
만약 김만중이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구운 몸과 사시 남전기 같은 주옥 같은 한글 소설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일본에 유학할 때 그곳 조선사 연구팀들과 함께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2년 동안 강독한 적이 있다. 그때 한 일본 친구가 나에게 우리 일본에는 정약용에 견줄 만한 학자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일본에도 에도시대에 유학의 일본화를 주창한 이등인제, 이토 진사이나 유학의 혁신자 적생조례, 오규소라이, 일본의 국학을 집대성한 본거 선장, 모토오리 노리나가 같은 훌륭한 학자가 있긴 하나 정약용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다. 정약용의 여유당 전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한 인간이 저토록 많고 저토록 깊은 글을 쓸 수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거작이 정약용이 만약 강진으로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나는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를 돌아보며 감개무량해하였다. 타산이 저술에 집중하던 좁은 온돌방이며 초의 스님을 만나러 가던 좁은 산길을 걸어보며 선각자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지금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타산은 벼슬을 하며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것보다 유배 생활을 한 것이 10배, 100배 더 값진 인생이었다. 히틀러는 위넨 반란 이후 반역죄로 체포되어 5년형을 받고 베르세르크 감옥에 수감되었다. 9개월 후에 사면되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나의 투쟁을 저술하였다. 악명 높은 책이긴 하지만 히틀러 집권 이후 1930년대 베스트셀러가 되어 종전 무렵까지 무려 12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물론 이런 저술도 투옥되는 사건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투옥, 유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의 산소와도 같은 요소이다. 그런데 악명으로 히틀러에 비길 만한 우리의 연산군은 아무런 저술도 남기지 못했다. 그리고 스케일로 볼 때 히틀러는 아리안 민족의 위대성을 강조하며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였지만 연산군은 제 어미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탄 속 좁은 왕이었다. 강화도에 문학기행을 가서 연산군 적거질한 귀양지터를 보고 만감이 교차하였다. 초가 3간쯤 있었음직한 좁은 집터가 하나 휑하니 남아있는데 잡초만 무성했다. 연산군이 유배된 곳은 강화도가 아니고 강화도의 부속도서인 교동도라는 외딴 소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김만중이 유배 간 곳도 남해라는 큰 섬이 아니고 남해에 부속된 노도라는 더 작은 섬이었다. 유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연산군은 죽음의 귀향이었고 김만중은 재생의 귀향이었다. 수필 세계 2018년 봄호